안녕하세요. 헤어티밸리의 김용욱입니다. 예, 저는 풍력단지가 이제 앞으로 대규모로 전개가 되는데, 극한 기상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은 기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배경, 풍력 발전 시설, 그리고 발전 시설의 적응 방안, 결혼,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배경은 뭐 본 학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탄소, 탄소를 탄소 화석 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은 기술이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후 변화에도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운명이 이루어지고 우리 효과적인 기술, 카본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구의 히스토리를 볼 때 저희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역사에서 이와 같은 그런 스테판 등이 얘기한 그런 생존의 길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70 ppm에서 시작해서 417 ppm에 지금 와 있고, 계속적으로 가면 하우스 어스와 같은 이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 예, 그리고 현재 2050 탄소 제로가 이제 발표되었는데, 되었고, 작년에 기상과학원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볼 때 2050 탄소 제로가 상당히 진취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50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350 ppm에 달성할 수 있는 1.5도씨 가까이에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같이 발표된 보고 기후변화 전망에서 또 나왔지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든지 SSP1에서 5까지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기후 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 뭐 온난화를 할지 최고 온도도 올라가고 극한 강수일도 올라가는 것에 대비를 해서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참여하는 기획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안전 강화 전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인데요. 에너지시설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적응 전략,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4개 분과와 서브그룹으로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풍력, 태양광, ESS, 수소 에너지에서는 생산, 운송, 활용, 전기 발전 설비는 전기와 발전 설비, 그리고 석유 가스 에너지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저장, 활용과에 대해서 기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기획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추진 전략을 도출해서 10월 정도에 보고서를 인터젠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풍력시설 적응 방안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시설 적응 방안을 위해서 이제 기상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혹수로 발생한 화재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낙뢰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 같은 낙뢰에 의한 화재 사고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풍력단지 인근에서 산불 화재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풍력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불 화재 사고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같은 경우에 2016년 태풍 차바이에서 5메가와트짜리 인제 풍력 발전기, 60 미터에 달하는 인제 발전 기 블레이드가 꺾어진 일도 사례가 있는데요. 이 발전기는 50 미터, 55 미터 정도, 미터 퍼 세크 정도의 인제 돌발 강풍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60, 70 미터, 60 미터 이상이 불어 가지고 이제 부러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효성이 어 그 70 미터 이상의 풍력이 버틸 수 있도록 최근에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강풍에 의해서 인제 어 지지 구조 자체가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 사례도 있지만 인제 제트 기류가 인제 남하하면서 혹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인제 혹한에 의한 결빙에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결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풍력 발전 단지가 얼마나 인제 앞으로 쓰일지는 이제 IEA 등 같은 기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50% 이상, 거의 70% 이상이 인제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고, 그중에 인제 재생에너지의 반은 풍력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적은 부분도 많고, 태양광이 약한 곳도 많아서 해상 풍력이 어 제일 큰 규모의 발전이 어 가능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VC 풍력이 우리나라에서 풍황이 제일 좋은 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인데, 현재 비용이 워낙 높아서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한 개도 설치되지 못했는데, 현재 예측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에 급격하게 비용이 적어지면서 상당한 건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이 이제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본 학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지구 시뮬레이션하고도 연동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랜드 챌린지에서도의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웨더 이펙트에서부터 메조 스케일, 그다음에 터빈 다이나믹스까지 연결된 어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자체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인제 극한 기상에 의한 위험도 많지만, 강풍이 높아지 강 그 최고 극한 강풍이 인제 세질 수는 있지만, 극지방과 인제 다른 지방과의 온도차가 줄어들어서 평균 풍속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이 줄어들면 단지에서 예상했던 생산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도 전지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대규모 단지의 재정적인 안정까지 보장하는 그런, 그리고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 인제 중해상도 지구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하고,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로 극한 기상을 예측하고 지구 시스템과 연동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어 효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이제 극한 기상에 대응한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한 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이제 뭐 63 빌딩 이상의 크기의 15 메가와트, 20 메가와트 정도 되는 높이 100 미터 이상의, 그리고 블레이드 직경도 거의 200 미터에 달하는 그런 풍력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력 발전기가 극한 기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높아지는 태풍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료 기술과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온과 저온, 그리고 하부 침수에도 안전한 기전 시스템, 그다음에 극한하중 적용, 초대형 블레이드랄지, VC 같은 경우에는 계류 케이블과
부유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RC 기술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기술로 생각되는 게 이제 극한 기승에 대응해서 유지 보수하고 복구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극한 기상으로 기존 신규 풍력 발전기가 그 같은 경우에도 파손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 보수를 하고 그리고 파손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기술이 예 전 그 저 새로운 기후 변화 시대에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어 전기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대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만들어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단위의 유지 보수 기술, 복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지 보수 기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센싱하고 손상을 알려주고 이제 상황을 전파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신속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로봇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설계 기준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치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 대부분이 한 50년 정도의 윈도우에서의 극한 기상만을 기준으로 설계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 현재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 1 도씨만 올라가 있는데 이 온도가 거의 100만 년 내지 200만 년 전, 거의 인류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빙하가 거의 없던 시절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10 년, 20 년, 30 년에 올 수 있는 기상이 1000년 윈도우가 아닌 50 년이 아닌 100년 내지 1000년 이상의 윈도우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서, 기후 변화의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인제 설계 기준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풍력 발전기의 인증 기준이 이 이 기준으로 인제 풍력 발전기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DNV 같은 이제 인증 기관하고 같이 풍력 발전 단지를 컨셉트 단계부터 프로토타입, 사이트 단위로 인제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에 대응해서 이와 같은 기후 변화는 인간에 의한 변화이고 회피와 레질리언스가 같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서는 에너지 시설의 안전 기술은 코로나 시대의 백신과 같이 중요한 기술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풍력 시설의 재난 안전 위험은 폭염, 낙뢰, 산불, 산사태, 해일, 해수면 상승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저감을 고려한 재정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사업 후보로 지구 시스템과 연상된 에너지 시스템 해석 기술, 기업 극한 기상 대응, 풍력 발전 시스템 및 단지 기술 개발, 유지 보수 및 복구 기술 개발, 그리고 설계 기준 개발 등을 제안을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해 내로 연스름을 통해서 보완해서 최종적인 기획 보고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기가 참여했는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이렇게 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혹시 발표는 질문 방사능산 있으실까요? 국도 이상 디스플레이 분석 진실 검증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최영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구 시스템 연성 에너지 시스템 해석 기술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조금만 더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 학회에서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과 좀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A님은 혹시 어제 다른 발표에서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태풍 관련된 내용도 봤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태풍 전문가분과 협력해서 어 그 지우 시스템과 연성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 사회 그 경제 설명 시스템과도 모델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윌 스탬펜과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더 중해상도로
이와 같은 인간 사회까지 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걸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좀 시도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